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짜게 먹지도 않고 고기도 많이 먹지 않고 나름 자연식으로 챙겨 먹는데 왜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지 모르겠다고 말입니다. 아침에는 얼굴이 붓고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묵직하고 밤에는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는데도 그저 나이 탓이라고 넘기곤 하시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변화가 콩팥이 보내는 아주 조용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아프다고 크게 외치진 않지만 분명히 불편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콩팥은 참 묵묵한 장기입니다. 간처럼 화려하게 주목받지도 않고 심장처럼 긴박하게 느껴지지도 않지만 우리 몸속에서 쉬지 않고 일합니다. 피를 걸러내고 필요 없는 것을 내보내고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며 혈압에도 깊이 관여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편안해야 몸 전체가 조용히 안정됩니다. 반대로 콩팥이 지치기 시작하면 사람은 원인을 잘 모른 채 피곤해지고 붓고 답답해집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많이 먹은 것도 아닌데 몸이 자꾸 무겁다는 것 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한 부류의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관심이 많아 자연식을 열심히 실천하는 분들입니다. 현미밥, 채소, 견과류, 과일, 생채, 건강차. 겉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식단입니다. 실제로 많은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음식 하나하나가 아니라 조합입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자연식도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 어느 시간대에 먹느냐,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에 따라 콩팥에는 전혀 다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은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칩니다. 잘 알려진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는 중요한 기관이며 식사의 내용에 따라 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같은 채소라도 조리법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지고 같은 자연식이라도 함께 먹는 상대가 달라지면 콩팥이 느끼는 긴장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 채소와 견과류를 한 끼에 잔뜩 모아 드시는데 오히려 속이 더부룩하고 소변이 불편해졌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왜 좋은 음식이 좋은 결과만 내지 않을까요? 학계에서도 이런 부분은 늘 같은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식 중심 식단이 전반적인 대사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의견이 많지만 일부에서는 개인의 콩팥 상태와 전해질 균형, 기존 질환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즉, 자연식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어떤 조합으로 어느 정도 맞추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 건강식도 무조건 참는 절제도 답이 아닙니다. 콩팥이 편안해하는 방식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다. 아침 손이 붓고 반지가 빡빡하다. 싱겁게 먹는데도 밤에 자주 깬다. 피검사 수치는 아직 괜찮다고 하는데 왠지 몸은 편치 않다.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거창한 약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식탁에서 시작되는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콩팥은 조용하지만 우리가 생활을 조정하면 비교적 솔직하게 반응하는 장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식사 조합만 바꿔도 몸의 붓기와 무거움, 밤의 불편함이 달라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무시하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큰 병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작은 불편이 오래 쌓여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이야기에서는 자연식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가 무심코 반복해온 습관을 하나씩 살펴볼 것입니다. 무엇을 완전히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을 누구와 짝지어 먹어야 콩팥이 덜 힘들어하는지, 어떤 조합은 생각보다 부담이 되고 어떤 조합은 의외로 편안한지 아주 현실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 내가 몰랐던 건 음식의 종류보다 음식의 만남이었구나 하고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연식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동으로 안심하십니다. 채소니까 괜찮고, 과일이니까 안전하고, 견과류니까 몸에 좋고, 잡고기니까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지요. 물론 대체로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자연식은 가공식품보다 덜 자극적이고 식이섬유와 여러 영양소를 함께 담고 있어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자연식이라고 해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떤 방식으로 먹어도 편안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콩팥이 예전 같지 않은 시기에는 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분은 아침마다 이렇게 드셨습니다. 현미밥 한 공기에 나물 여러 가지, 바나나 하나, 토마토 한 개, 거기에 건강을 위해 견과류를 넉넉히 곁들이셨지요. 점심은 담백한 채소 반찬 위주, 저녁은 고기를 줄이고 고구마와 샐러드 중심으로 드셨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참 모범적인 식단이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아주 건강하게 드신다고 칭찬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늘 몸이 무겁고 손발이 자주 붓고 밤이면 소변 때문에 자꾸 깨서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음식이 나빴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몸 상태에 비해 조합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콩팥은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식사 내용은 이 균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모르는 점은 좋은 음식끼리 겹쳐 먹는 것이 때로는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채소와 과일은 몸에 좋지만 특정한 식품들을 한 끼에 몰아서 많이 먹으면 콩팥이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국물까지 많고 건강차까지 진하게 마시고 짠 반찬은 아니어도 양념이 겹치면 몸은 겉으로 조용해 보여도 속에서는 계속 균형을 맞추느라 분주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자연식의 이미지는 늘 부드럽고 가볍게 느껴지지만 실제 소화와 대사 과정에서는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생채소를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냉해지며 어떤 분들은 과일을 저녁 늦게 먹고 난 다음날 얼굴이 퉁퉁 붓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건강에 좋다고 해서 견과류를 매일 크게 한 줌씩 드시는데 속은 편치 않고 입은 작고 마르며 소변도 시원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이런 반응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무조건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자연식도 몸과 타이밍을 타고 조합을 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늘 논쟁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식물성 위주의 식단이 콩팥 건강에 이롭다는 주장과 개인의 상태에 따라 특정 자연식은 오히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존재합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채소와 과일, 통곡물 중심 식사가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져 있거나 부종이나 야간요, 고혈압, 당뇨 같은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세밀한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결국 정답은 한 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연식이 좋으냐 나쁘냐가 아니라 지금 내 몸에 맞게 먹고 있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몸을 위해 더 좋은 재료를 고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재료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잘 살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입니다. 콩팥은 음식 이름만 보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먹는 양, 시간, 순서, 함께 먹는 식품, 그리고 나의 현재 상태를 모두 반영해 조용히 일합니다. 그러니 건강식이라는 이름만 믿고 안심하는 것은 조금 이르지 않을까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야기는 무엇이 무조건 나쁘다는 방식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어떤 조합은 왜 편안하고 어떤 조합은 왜 의외로 부담이 되는지 천천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몸은 젊을 때처럼 대충 넘어가지 않습니다. 어제까지 괜찮던 식단이 오늘은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기준을 바꾸면 똑같은 자연식도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게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 바로 이유 없이 피곤하고 몸이 무거운 느낌이 식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피곤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다. 예전처럼 잠을 깊이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점심만 지나면 기운이 툭 떨어지는 일을 너무 오래 겪다 보니 이제는 체념처럼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의외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 나름 조심해서 먹고 있는데도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기름진 음식도 줄였고 고기도 덜 먹고 채소와 과일을 챙기고 밥도 잡곡으로 바꿨는데 왜 몸이 더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만났던 한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이분은 스스로 식단 관리에 꽤 자신이 있으셨습니다. 아침에는 과일과 견과류, 점심에는 잡곡밥과 채소 반찬, 저녁에는 고구마와 샐러드처럼 아주 단정한 자연식 위주로 드셨습니다. 주변에서도 참 건강하게 드신다고 부러워했지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늘 피곤했습니다.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겁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에는 소변 때문에 자주 깨고 아침에는 손이 부어 반지가 낄까 말까 했습니다. 이분은 당연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지만 식사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니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은 분명합니다. 콩팥은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수분과 전해질을 조절하며 혈압과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콩팥이 편안하지 않으면 사람은 단순히 소변 문제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피로와 붓기, 무거움 같은 전신의 불편으로 먼저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런 피곤함이 꼭 짠 음식이나 자극적인 음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연식이라도 한쪽으로 치우친 조합이 반복되면 몸은 조용히 지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일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채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과류와 잡곡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한 끼에 몰아넣듯 먹는다면 어떨까요? 여기에 물이나 차까지 많이 마시고 저녁에도 비슷한 구성을 반복한다면 몸은 보기보다 복잡한 균형 맞추기에 들어갑니다. 특히 예전보다 콩팥이 민감해진 시기에는 이런 식사가 겉보기의 건강함과 달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건강하게 먹는데도 왜 자꾸 피곤한지 말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늘 같은 말만 나오지는 않습니다. 식물성 중심 식단이 전반적인 건강과 혈압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와 권고는 많습니다. 반면 어떤 전문가들은 개인의 콩팥 상태, 당뇨 여부, 부종, 야간뇨 같은 증상을 함께 보지 않으면 단순한 자연식 권장이 오히려 균형을 놓치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연식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지금 내 몸이 그 조합을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입니다. 또 하나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피곤하면 보통 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밤에 자주 깨는 이유 자체가 저녁 식사와 연결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저녁에 과일을 많이 먹거나 수분이 많은 식사에 건강차까지 더하고 늦은 시간까지 부담스러운 조합을 이어가면은 몸은 밤새 쉬기보다 계속 정리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할 리가 없습니다. 피곤함은 단지 에너지가 부족한 문제가 아니라 몸이 제대로 쉬지 못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피곤함을 너무 쉽게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시라고 말입니다. 몸은 늘 이유 없이 무거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식사 안에 작은 힌트가 숨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힌트를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무엇을 덜 먹느냐보다 먼저 어떤 기준으로 조합해야 콩팥이 덜 긴장하는지 말입니다. 그 기준을 알게 되면 식탁은 훨씬 단순해지고 몸은 생각보다 빨리 편안함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식사 조합이 콩팥을 덜 힘들게 하는 것일까요? 많은 분들은 여기서 특별한 건강식품이나 값비싼 재료를 떠올리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단순한 기준에서 답이 시작됩니다. 콩팥이 편안해하는 식사는 화려한 식단이 아니라 한 끼 안에서 몸이 무리 없이 정리할 수 있는 식사입니다. 다시 말해 너무 많은 좋은 음식을 한꺼번에 몰아넣지 않고 짜지 않으면서도 지나치게 복잡하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구성이 중요합니다. 잘 알려진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속의 수분과 전해질, 노폐물의 균형을 조절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식사가 지나치게 짜거나 너무 달거나 특정 영양소에 과하게 쏠리면은 콩팥은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의외의 부분이 있습니다. 부담은 꼭 자극적인 음식에서만 생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담백해 보여도
자연식처럼 보여도 종류가 너무 많고 한 끼에 모든 건강식을 다 담으려 하면 오히려 몸은 긴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보통 어르신들께 식탁을 볼 때 3가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양입니다. 많이 먹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몸이 처리해야 할 음식의 종류가 너무 많으면 실제 부담은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짝입니다. 어떤 음식은 혼자 있을 때보다 특정 음식과 함께 있을 때 더 편안하고 반대로 서로 겹치면 몸을 피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셋째는 시간입니다. 아침과 저녁은 몸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음식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은 복잡한 영양 계산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오래가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한 끼를 생각해 보십시오. 잡곡밥에 나물 몇 가지, 과일, 견과류, 두유, 건강차까지 모두 곁들인 식사는 겉보기에 무척 훌륭해 보입니다. 그러나 몸의 입장에서는 한 번에 정리해야 할 요소가 너무 많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밥은 적당히, 익힌 채소 한두 가지, 부담이 덜한 단백질을 소량 곁들이고 국물이나 간은 과하지 않게 맞춘 식사는 훨씬 차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오히려 단순하게 바꾸었을 때 붓기와 피로가 줄었다고 말합니다. 좋은 것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복잡함을 덜어내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는 학문적 논의도 있습니다. 다양한 식물성 식품을 풍부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특히 고령층이나 콩팥 기능이 민감한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인 다양성보다 소화와 배설의 부담을 고려한 단순한 구성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풍성한 식탁이 늘 더 좋은 식탁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좋은 식사이지 보기 좋다고 늘 좋은 것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래서 콩팥이 편안해지는 조합의 핵심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한 끼에 지나치게 몰아넣지 않기, 너무 짜거나 달지 않기, 생것과 진한 것과 많은 양을 한꺼번에 겹치지 않기, 그리고 내 몸이 먹고 난 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피기입니다. 사실 가장 믿을 만한 신호는 내 몸입니다. 식후에 속이 편안한지, 입이 마르지 않는지, 몸이 붓지 않는지, 밤에 덜 깨는지 이것을 살피면 식사는 점점 정답에 가까워집니다. 다음 이야기부터는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로 콩팥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는 자연식 조합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식탁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식이니까요.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콩팥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늘 거창한 건강식보다 먼저 기본 조합을 말씀드립니다.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더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범한 재료를 단순하고 안정감 있게 묶는 방식입니다. 그 첫 번째 조합은 바로 적당한 밥과 익힌 채소, 그리고 부담이 덜한 단백질을 조용히 곁들이는 식사입니다. 너무 평범해서 실망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화려한 식탁보다 차분한 식탁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콩팥은 우리가 먹은 음식 속 여러 성분을 정리하고 몸의 균형을 맞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한 끼 식사가 지나치게 무겁거나 복잡하면 콩팥도 더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담이 적고 균형 잡힌 식사는 몸 전체를 차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는 익힌 채소의 힘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채소가 무조건 더 건강하다고 생각하시지만 나이가 들수록 위장과 몸의 반응은 달라집니다. 익힌 채소는 부드럽고 따뜻하며 식사 전체의 자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밥은 너무 많이 담지 않고 적당히 준비합니다. 여기에 국물이 흥건한 반찬 대신 간을 세게 하지 않은 익힌 채소 한두 가지를 올립니다. 시금치나 애호박처럼 부드럽게 익혀 먹기 좋은 재료도 좋고 지나치게 짜지 않게 무친 나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달걀이나 두부처럼 비교적 부담이 덜한 단백질을 소량 곁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양보다 질서입니다. 한 끼 안에 과일도 넣고 견과류도 넣고 건강차도 곁들이고 싶을 수 있지만 오히려 이런 욕심을 줄여야 식사가 편안해집니다. 단순하되 허전하지 않고
부드럽되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조합이 핵심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분은 원래 아침마다 바나나와 토마토, 견과류, 두유를 한꺼번에 드셨습니다. 본인은 건강한 식사라고 믿으셨지만 식후에는 속이 묘하게 답답하고 오전 내내 입이 마르며 오후가 되면 다리가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조금 바꾸어 보자고 권했습니다. 과일을 한꺼번에 넣지 않고 따뜻한 밥을 소량 드시고 부드럽게 익힌 채소와 두부를 간단히 곁들이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평범해서 의심하셨지만 며칠 뒤에는 아침이 훨씬 편안하고 속이 차분하다고 하셨습니다. 대단한 보약이 아니라 조합의 질서가 몸의 긴장을 줄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흥미로운 논의가 있습니다. 다양한 자연식을 풍성하게 먹는 것이 좋다는 원칙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특히 고령층에게는 소화와 배설의 부담을 낮춘 단순한 식단이 실제 생활에서는 더 유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이론적으로 훌륭한 식단과 실제로 몸이 편안한 식단이 완전히 같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름이 멋진 건강식이 아니라 먹고 난 뒤 몸이 조용해지는 식사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비싸고 유명한 건강식보다 집에서 담백하게 먹은 한 끼가 훨씬 편안했던 기억 말입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따뜻함입니다. 차갑고 생생한 음식이 늘 더 신선하고 건강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몸은 때로 따뜻하고 익은 음식을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특히 아침에는 몸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따뜻한 조합이 하루의 긴장을 낮추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화려한 이론은 아니지만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가장 빨리 체감하는 변화 중 하나입니다. 아침 식탁이 차분해지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진짜 자연식 조합의 핵심은 어렵지 않습니다. 적당한 밥, 익힌 채소, 부담이 덜한 단백질, 여기에 지나친 욕심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건강한 재료를 많이 모으는 것보다 몸이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단순하게 정리하는 편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음식의 짝과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재료라도 언제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콩팥의 편안함은 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사를 생각할 때 무엇을 먹을지만 중요하다고 여기십니다. 그래서 몸에 좋다는 음식 목록은 잘 알고 계십니다. 콩이 좋다, 채소가 좋다, 과일이 좋다, 견과류가 좋다, 잡곡이 좋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질문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그것들을 언제 먹는지, 무엇과 함께 먹는지, 한 끼 안에서 어떤 순서와 무게로 배치하는지가 몸의 반응을 크게 바꾼다는 점입니다. 특히 콩팥이 예전 같지 않은 시기에는 음식의 짝과 시간이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잘 알려진 사실 하나는 우리 몸의 장기들이 하루 종일 똑같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침과 저녁의 몸 상태는 다르고 활동하는 시간과 쉬어야 하는 시간의 요구도 다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같은 음식이라도 아침에 먹을 때와 늦은 저녁에 먹을 때 몸이 받아들이는 느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 비교적 가볍고 따뜻하게 먹으면 편안하던 음식도 밤늦게 수분 많은 과일이나 진한 차와 함께 들어가면 밤새 몸이 쉬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어떤 날은 저녁을 많이 먹지 않았는데도 밤에 자꾸 깨고 아침에 더 붓는 걸까요? 그 답이 바로 음식의 짝과 시간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저녁은 많이 안 먹는데도 밤에 소변 때문에 여러 번 깬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면 저녁 식사 후에 건강에 좋다고 과일을 드시고 또 따뜻한 차를 한두 잔 더 드시고 입이 심심하다고 견과류를 조금 집어 드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각각만 보면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을 생각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저녁 시간에 겹치면 몸은 밤에 쉬기보다 계속 조정 작업을 하게 됩니다. 수분, 당분, 여러 성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은 콩팥도 조용히 바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의외의 사실 하나는 건강한 음식끼리의 만남이 늘 건강한 결과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수분이 많은 음식과 차를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면 어떤 분들은 밤사이 더 자주 깨게 됩니다.
또 과일과 견과류를 함께 먹는 습관이 누구에게는 간단한 간식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속에 답답함과 갈증을 부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짭짤한 반찬이나 국물까지 곁들여지면 다음날 손발 붓기가 더 도드라질 수도 있습니다. 음식 하나만 놓고 좋고 나쁘다고 판단하면 이런 연결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몸은 음식 이름이 아니라 전체 그림에 반응합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은 흥미로운 논쟁이 있습니다. 하루 전체의 영양 균형이 더 중요하므로 특정 시간대에 지나치게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고령층이나 대사 기능이 민감한 사람일수록 저녁의 수분과 음식 조합이 수면과 야간료, 다음날 컨디션에 꽤 분명한 차이를 만든다고 봅니다. 저는 실제 생활에서는 후자의 관찰이 꽤 자주 맞아떨어진다고 느낍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는 분일수록 저녁 식탁의 구성과 식후 습관을 조정했을 때 변화가 빨리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콩팥이 편안해지는 식사의 두 번째 기준은 간단합니다. 아침과 낮에는 몸이 활동할 여지가 있으니 비교적 안정적인 조합을 담백하게 가져가고 저녁에는 한 끼를 과하게 풍성하게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후에 과일, 차, 간식이 연달아 붙는 습관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차 한 잔이야, 괜찮겠지, 과일 조금이야, 문제 없겠지 하고 넘기는 작은 습관이 밤에 불편을 만들기도 합니다. 작은 것이 쌓이면 몸은 결코 작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무조건 금지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과일도 먹을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견과류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과 짝을 조금 더 지혜롭게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몸은 생각보다 정직해서 이런 작은 변화에도 바로 반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루의 시작을 결정하는 아침 식탁을 중심으로 어떤 조합이 붓기와 피로를 덜어주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의 첫 끼가 바뀌면 콩팥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침은 단순히 하루의 첫 끼가 아닙니다. 몸이 밤사이 쉬고 난 뒤 다시 균형을 잡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침 식탁은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가볍게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벼움은 허전함이 아닙니다. 또 건강식이라는 이름으로 과일만 먹거나 견과류와 두유만 간단히 먹는 방식이 누구에게나 맞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콩팥이 예전보다 민감해진 분들에겐 아침의 첫 조합이 하루 전체의 붓기와 피로, 갈증과 무거움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 하나는 아침 식사가 혈당과 에너지 균형, 그리고 하루의 식욕 조절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너무 부실하게 먹으면 오전 내내 힘이 빠지고 점심이나 간식에서 보상처럼 과하게 먹기 쉬워집니다. 그런데 의외의 점은 아침을 건강하게 챙긴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몸을 더 흔드는 식사를 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복에 과일만 드시거나 두유와 견과류를 한꺼번에 드시고 거기에 건강차까지 곁들이는 식입니다. 겉보기에는 매우 깔끔하고 세련된 아침 같지만 어떤 분들에겐 속이 허하면서도 답답하고 오전 내내 입이 마르거나 다리가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몸은 단지 음식의 이름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복에 무엇이 먼저 들어오는지, 따뜻한지, 차가운지, 한 끼가 안정감 있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반응합니다. 아침에 가장 무난한 조합은 되게 단순합니다. 적당한 양의 밥이나 죽처럼 부담이 덜한 기본 식사에 부드럽게 익힌 채소를 곁들이고 달걀이나 두부처럼 비교적 편안한 단백질을 조금 더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화려하지 않지만 몸에 안정감을 줍니다. 흥미롭게도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를 이렇게 바꾸고 나면 오전에 붓기와 기운 빠짐이 덜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늘 아침을 아주 건강하게 드신다고 자신하셨습니다. 바나나 1개, 토마토 1개, 아몬드 1줌, 검은콩 두유 1잔. 듣기만 해도 건강해 보이지요. 하지만 이분은 오전 내내 속이 허전하면서도 묘하게 더부룩하고 물을 마셔도 개운하지 않고 점심 전부터 기운이 빠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다시 짜보았습니다. 과일은 잠시 옆으로 두고 소량의 따뜻한 밥과 익힌 채소, 두부 반찬을 간단히 드시도록 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분은 놀란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이 훨씬 편하고 오전이 조용해졌다고 말입니다. 결국 몸은 멋진 건강식보다
안정된 질서를 더 원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전문가들 사이에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는 아침에 과일과 견과류 같은 간단한 식사가 소화에 부담이 덜 하다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특히 고령층이나 콩팥과 대사균형이 민감한 사람은 공복에 너무 차갑거나 한쪽으로 기운 조합보다 따뜻하고 균형 잡힌 식사가 더 낫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실제 생활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자주 봅니다. 이론적으로 가볍다는 것과 실제로 몸이 편안하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예상 밖의 포인트는 아침의 국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뜨끈한 국 한 그릇이 속을 풀어준다고 느끼지만 늘 국물 위주로 식사를 하면 오히려 짠맛과 수분 부담이 함께 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국 없이 너무 퍽퍽하게 먹는 것도 문제입니다. 결국 핵심은 적당함입니다. 지나치게 물러도 안 되고 너무 마르고 차가워도 안 됩니다. 아침 식탁은 몸을 깨우는 동시에 콩팥이 무리 없이 하루를 시작하도록 도와주는 쪽으로 맞추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아침 식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복잡한 계산이 아닙니다. 차갑고 흩어진 조합보다 따뜻하고 정돈된 조합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과일은 한 번에 몰지 말고 견과류도 습관처럼 과하게 붙이지 말고 밥과 익힌 채소와 부담 덜한 단백질이라는 기본 틀을 먼저 세워보십시오. 몸은 이런 차이를 생각보다 빨리 알아차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여전히 굳게 믿고 있는 건강식 상식 가운데 콩팥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해 볼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좋은 음식도 지나치면 왜 부담이 되는지 그 오해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식탁을 바꾸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몸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을 하나둘 더하는 일입니다. 견과류를 챙기고 과일을 늘리고 잡곡을 섞고 채소를 더 많이 올리고 건강차까지 곁들이지요. 마음은 분명 훌륭합니다. 실제로 이런 노력은 가공식품과 자극적인 식사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번쯤 멈추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좋은 음식은 많을수록 좋을까요? 건강식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언제나 더 안전하고 더 편안한 걸까요? 잘 알려진 사실 하나는 채소와 과일, 견과류, 통곡물 같은 자연식이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 원칙 자체는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의외의 사실도 함께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몸 상태와 양, 시간, 조합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콩팥이 민감해진 시기에는 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과일을 많이 먹으면 속은 가벼운 것 같은데 다음날 얼굴이 붓고, 어떤 분은 견과류를 꾸준히 챙기는데도 입이 자꾸 마르고 몸이 묘하게 답답하다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분명 건강식인데 왜 몸은 꼭 편안하지 않을까요? 제가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침에는 과일과 견과류, 점심에는 잡곡과 나물 반찬을 여러 가지, 저녁에는 샐러드와 고구마, 식후에는 건강차. 이 정도면 누구나 모범적인 식단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늘 피곤하고 붓기가 있고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며 손발이 무겁다고 말합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음식의 명성이 아니라 몸의 반응입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건강식이라는 이름 때문에 오히려 그 신호를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분들이 음식의 질은 따지면서도 음식의 밀도는 놓친다는 사실입니다. 가공식품처럼 자극적이지 않으니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끼에 너무 많은 종류를 한꺼번에 넣거나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건강 간식을 덧붙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식사는 식사대로 하고 중간에 견과류를 먹고 과일을 또 먹고 차를 계속 마시고 밤에는 몸에 좋다는 음료까지 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절제된 생활 같지만 몸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처리할 일이 끊이지 않는 셈입니다. 콩팥이 조용히 지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곳에 숨어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완전히 단순하지 않습니다. 식물성 식품 중심 식단이 심혈관 건강과 대사 건강에 유리하다는 데는 넓은 공감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특히 고령층이나 콩팥 기능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무조건 많이, 무조건 다양하게 먹는 접근보다 개인의 상태를 반영한 조절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즉, 건강식의 원칙은 필요하지만
그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오히려 몸의 신호를 놓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국 핵심은 음식에 대한 믿음보다 몸의 반응에 대한 관찰입니다. 또 하나, 의외의 디테일은 씹는 피로입니다. 많은 분들이 딱딱한 견과류와 거친 잡곡, 생채소를 꾸준히 먹는 것을 건강한 습관으로 여기지만 나이가 들수록 씹는 힘과 소화력도 변합니다. 입과 위장이 피곤하면 식사 전체가 은근한 스트레스로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좋은 재료를 받아도 편안함보다 부담을 먼저 느끼게 됩니다. 건강은 성실함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몸에 맞는 부드러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준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좋은 음식인지부터 묻기 전에 지금 내 몸에 편안한 방식인지부터 물어보셔야 합니다. 많이 넣는 식사보다 정리된 식사가 낫고 이름난 건강식보다 먹고 난 뒤 조용한 식사가 더 귀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하루 중 특히 부담이 커지기 쉬운 저녁 식탁을 중심으로 같은 자연식이라도 어떻게 먹어야 밤사이 콩팥이 더 편안해지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차이는 늘 마지막 한 끼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는 가볍게 먹는 것이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가벼움이 무엇이냐는 점입니다. 어떤 분들은 밥을 줄이고 과일로 대신하면 가볍다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샐러드만 먹으면 부담이 없다고 여기며 또 어떤 분들은 저녁을 소박하게 먹었다고 하면서 식후에 차와 간식, 과일을 조금씩 덧붙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두 절제된 식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밤의 몸은 낮과 다릅니다. 활동을 줄이고 쉬어야 하는 시간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 콩팥이 쉬는 밤이 될 수도 있고 계속 정리하느라 바쁜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잘 알려진 사실 하나는 저녁 식사가 수면의 질과 다음날 컨디션에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너무 늦게, 너무 많이, 너무 자극적으로 먹으면 밤새 몸이 편안히 쉬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부분은 저녁이 꼭 무겁고 기름져야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연식처럼 보이는 저녁이라도 수분이 많은 음식, 차가운 음식, 단 음식, 여러 간식이 겹치면 몸은 밤새 조용히 긴장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콩팥은 이 시간에 수분과 여러 성분의 균형을 맞추느라 더 바빠질 수 있습니다. 왜 저녁을 적게 먹었는데도 밤에 자꾸 화장실에 가고 아침에 얼굴이 붓는 것일까요? 바로 이 마지막 식사의 구성이 영향을 줄 때가 많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저녁을 아주 건강하게 드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밥은 거의 먹지 않고 샐러드와 고구마를 중심으로 식사하고 식후에는 몸에 좋다는 과일을 조금 드셨습니다. 그리고 소화를 돕는다고 따뜻한 차를 꼭 한 잔 마셨죠. 본인은 분명 절제하고 있다고 느끼셨지만 밤에는 두세 번씩 깨서 화장실에 가고 아침에는 눈두덩이와 손이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탁을 다시 정리해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차갑고 흩어진 구성을 줄이고 적당한 밥과 익힌 채소, 부담이 덜한 단백질을 중심으로 조용하게 마무리하며 식후에 이어지는 과일과 차를 잠시 쉬어보자고 권했습니다. 며칠 후 이분은 밤이 확실히 조용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녁은 적게 먹는 것보다 편안하게 먹는 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학계에서도 흥미로운 논의가 있습니다. 하루 전체 섭취량과 질이 중요하므로 저녁 한 끼만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고령층, 야간뇨가 있는 사람, 혈압이나 혈당 조절이 민감한 사람에게는 저녁의 음식 조합과 수분 섭취가 밤에 생리적 부담을 분명하게 바꾼다고 봅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후자의 설명이 꽤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특히 밤에 자주 깨는 문제는 저녁의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체감 차이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의외의 디테일은 저녁의 심심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후에 입이 심심해서 건강한 간식을 조금 더 드십니다. 문제는 그 조금이 매일 반복되면 몸에는 결코 조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견과류 몇 알, 과일 몇 조각, 차 한 잔, 건강음료 한 컵, 각각은 작아 보여도 밤에 몸에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낮에는 흘려보낼 수 있는 부담도 밤에는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몸이 쉬어야 할 시간에 계속 일을 맡기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녁 식탁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차갑고 흩어진 식사보다 따뜻하고
정리된 식사를 선택하는 것, 식후에 이어지는 덧붙임을 줄이는 것, 그리고 배를 과하게 비우거나 과하게 채우지 않는 것입니다. 저녁은 보상처럼 풍성해야 할 시간이 아니라 몸이 조용히 마무리할 수 있어야 하는 시간입니다. 건강식도 저녁에는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밤에는 더 부드럽고 단순해야 몸이 편안해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기준이 특히 더 중요해지는 분들, 즉 혈압이나 혈당 문제, 붓기, 야간요처럼 이미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자연식 조합을 고를 때 무엇을 더 조심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건강식은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건강한 식사는 늘 내 몸의 사정까지 함께 살피는 식사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나 똑같이 자연식을 조심해서 먹으면 되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같은 자연식이라도 누구에게나 똑같이 편안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미 몸이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세심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혈압이 자주 오르내리는 분, 혈당이 들쭉날쭉한 분, 아침마다 얼굴과 손이 붓는 분, 밤에 소변 때문에 여러 번 깨는 분이라면 식사의 이름보다 식사의 반응을 더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잘 알려진 사실 하나는 고혈압과 당뇨, 부종, 야간요 같은 문제들이 서로 완전히 따로 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생활 습관과 식사, 수분 균형과 깊게 연결되어 있으며 콩팥은 그 한가운데에서 묵묵히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부분은 이런 상태가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열심히 건강식을 챙기다가 조합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몸이 불안하니 더 좋은 것을 찾아 더 많이, 더 자주, 더 성실하게 드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몸은 성실함 자체보다 균형을 먼저 원합니다. 왜 좋은 음식을 열심히 챙기는데도 몸은 자꾸 무겁고 불편할까요? 바로 이 질문을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 있는 분들은 짠 음식을 줄이려고 무척 애를 쓰십니다. 아주 중요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짠맛만 줄였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물은 싱겁게 먹더라도 양이 많고 저녁에 차와 수분 많은 음식을 반복하고 건강 간식을 틈틈이 붙이면 몸은 또 다른 방식으로 분주해질 수 있습니다. 혈당이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흰밥 대신 잡곡, 간식 대신 과일, 단 음식 대신 건강 음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자체보다 언제, 얼마나, 어떤 식사 속에서 먹는지가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몸은 음식의 명분보다 실제 흐름에 반응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분은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고 밤에 두세 번은 꼭 깨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식사를 많이 바꾸셨지만 오히려 저녁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잡곡밥을 줄이고 샐러드를 늘리고 식후에는 과일과 차를 챙기셨습니다. 본인은 아주 모범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아침 붓기는 그대로였고 밤은 늘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단순하게 만드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저녁을 차갑고 흩어진 구성에서 따뜻하고 정리된 구성으로 바꾸고 식후에 이어지는 과일과 차를 쉬게 했습니다. 그러자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밤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몸은 더 좋은 음식보다 더 편안한 흐름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쪽은 자연식 위주의 식사가 만성질환 관리의 기본이 된다고 강조합니다. 분명 맞는 말입니다. 반면 다른 쪽은 이미 몸의 조절력이 예전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건강식의 종류보다 식사 구조와 개인 반응을 더 중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실제 생활에서는 두 의견이 결국 같은 곳을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식은 중요하지만 자연식이라는 이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답은 내 몸이 편안한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일수록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몸에 좋다는 말을 믿기 전에 먹고 난 뒤 내 몸이 조용한지를 보셔야 합니다. 식후에 갈증이 심해지는지, 밤에 덜 깨는지, 아침 붓기가 줄어드는지, 속이 편안한지, 이 단순한 기준이 오히려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조합을 바꾸었을 때
어떤 희망이 생기는지, 그리고 며칠만 실천해도 몸에서 느낄 수 있는 작은 변화들을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콩팥은 빠르게 소리치지 않지만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조용히 답을 보내는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식사 조합을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 몸이 달라질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변화가 며칠 만에 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콩팥이 편안해지는 방향으로 식탁을 정리하면 생각보다 빨리 느껴지는 작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야말로 몸이 보내는 가장 믿을 만한 답장입니다. 거창한 검사 수치보다 먼저 우리는 몸의 분위기에서 신호를 받게 됩니다. 잘 알려진 사실 하나는 생활 습관의 변화가 몸의 여러 기능에 누적 효과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한 번의 좋은 식사가 인생을 바꾸진 않지만 매일 반복되는 식사는 분명 몸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은 바로 초기 변화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극적인 체중 변화나 통증 감소만 기대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조용한 변화가 먼저 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얼굴이 덜 붓는다든지 손이 덜 뻣뻣하다든지 밤에 깨는 횟수가 조금 줄어든다든지 오후의 무거움이 약간 덜해지는 식입니다. 이런 변화는 작아 보여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몸이 편안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한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본인이 워낙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식사 조합을 바꾸는 일에 큰 기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침을 따뜻하고 단순하게 바꾸고 저녁에 과일과 차를 줄이고 한 끼를 너무 풍성하게 만들지 않도록 조정한 지 일주일쯤 지나자 먼저 밤이 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두세 번씩 깼는데 어느 날은 한 번만 깨고 어떤 날은 더 길게 잤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손이 덜 붓고 오후에 다리가 전처럼 무겁지 않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약을 새로 바꾼 것도 아니고 특별한 보양식을 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몸이 무리 없이 정리할 수 있는 흐름으로 식사를 바꾸었을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회복이 늘 큰 소리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몸이 나빠질 때는 드라마처럼 생각하지만 좋아질 때는 아주 조용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밤이 조금 덜 끊기고 입마름이 약해지고 식후에 답답함이 줄고 아침에 얼굴이 덜 무거워지는 시기입니다. 이런 변화를 느끼고도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바로 이런 신호를 중요하게 봅니다. 콩팥은 원래 조용한 장기이기 때문에 편안해질 때도 요란하지 않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작은 변화를 너무 쉽게 무시해버릴까요?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생활 변화의 체감 효과를 얼마나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일부는 자가보고식 변화는 주관적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맞는 지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수면의 질, 부종의 체감, 갈증, 피로감 같은 요소가 실제 생활의 건강 상태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고령층에서는 숫자만큼이나 몸의 일상적 편안함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와 수치는 분명 중요하지만 몸이 덜 힘들다고 말하는 일상적 변화 역시 소중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거창한 목표보다 조용한 체크를 권해드립니다. 오늘부터 며칠만 식사 조합을 바꾸어 보시고 밤에 몇 번 깨는지, 아침에 손이 어떤지, 오후에 다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식후에 속이 편안한지를 살펴보십시오. 건강은 늘 크게 결심해서만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은 불편을 줄여나가는 과정에서 더 오래 지속됩니다. 다음 마지막 이야기에서는 이 모든 내용을 한 번 더 따뜻하게 정리하면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실천의 힘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몸은 늘 작은 배려에 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콩팥 이야기를 들으면 겁부터 내십니다. 한 번 나빠지면 돌이키기 어렵다더라.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더라. 조심해도 결국 약해지는 것 아니냐고 걱정하십니다. 물론 콩팥은 조심해야 하는 장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콩팥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먹고 마시고 쉬느냐에 아주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반응하는 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식탁은 생각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한 끼 한 끼가 내일의 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잘 알려진 사실 하나는 생활 습관이 건강의 방향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달라지지는 않지만 반복되는 습관은 반드시 몸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의외의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일은 늘 더 많이, 더 철저하게, 더 복잡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은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건강은 더 많이 넣는 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덜 복잡하게, 덜 흩어지게, 더 편안하게 정리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참 의외롭지 않으십니까? 더 애써야 할 것 같았는데 오히려 덜어내는 것이 답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자연식도 조합이 중요하다는 것, 좋은 음식도 한꺼번에 몰리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 아침은 따뜻하고 정돈된 구성이 좋다는 것, 저녁은 차갑고 흩어진 식사보다 조용하고 단순한 식사가 낫다는 것, 그리고 혈압이나 혈당, 붓기, 야간요 같은 신호가 있는 분들은 더 세심하게 몸의 반응을 살펴야 한다는 점까지 말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하면 결국 이것입니다. 몸은 음식의 명성보다 음식의 흐름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묵고 언제 먹고 얼마나 이어붙이느냐가 콩팥의 편안함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안타깝게 느끼는 순간은 몸이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그것을 나이 탓으로만 넘겨버릴 때입니다. 아침에 붓는 것, 밤에 자주 깨는 것, 이유 없이 몸이 무거운 것, 건강하게 먹는데도 개운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지나가는 사소한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몸은 늘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늘 논의는 있습니다. 식사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고 필요할 때는 검사와 진료가 꼭 따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생활 속 불편이 식탁을 통해 완화될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신호가 있다면 검사를 미루지 말아야 하고 동시에 매일의 식사도 더 지혜롭게 바꾸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한 가지씩만 바꾸어 보십시오. 한 끼를 덜 복잡하게 만들고 저녁 식후에 덧붙임을 줄이고 아침을 조금 더 따뜻하고 안정감 있게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몸을 관찰해 보십시오. 밤이 덜 끊기는지, 아침 붓기가 줄어드는지, 오후가 덜 무거운지, 속이 조용한지 말입니다. 이런 작은 변화가 쌓이면 몸은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끝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늦은 것은 아닙니다. 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기다려주고 또 놀랄 만큼 성실하게 반응해줍니다. 오늘 한 끼를 바꾸는 일이 내일의 콩팥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식탁을 조금 더 부드럽고 단순하게 정리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건강해지는 길은 혼자 걷는 길보다 훨씬 멀리 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 한마디는 같은 고민을 가진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콩팥이 오늘보다 내일 더 편안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